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 새벽 다우앤 나스닥 하락 마감했고요. 종합 코스닥 오늘 금요일장 역시 하락했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우리 장이 무너진 것은 꼭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 철회라는 뉴스보다는 다우앤 나스닥의 하락이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추론은 월요일장에서 우리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세 종목인데요. SNS텍, NC소프트, 대한금속 세 종목입니다. 우선 거래량과 일봉을 보시면 장대 거래량 있던 날에 장대 양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반등, 최소한 반등, 강보합 정도 되는데요. 이평선을 따로 보시면 이평선은 현재 오늘 장에서 그 골든 크로스를 나타냈습니다. 골든 크로스 21선을 5일선이 뚫고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골든 크로스는 저점에서 찍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파는 데드 크로스, 그런 유용성은 있습니다. 물론 100%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중간에 지그소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속임수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그 속임수나 그 지그소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꽤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52주 신고가나 또는 이평선 정배열을 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것들은 상당히 오류가 많습니다. 옛날에 저는 배우기를 52주 신고가면 무조건 더 간다라고 배웠는데요. 물론 누구한테 배운지는 없습니다. 책에서 배웠고 인터넷을 통해서 배웠고 그 PC통신사 옛날에 했을 때 저 유행할 때 거기에서 정보를 교류하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논외하고요 각설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어쨌든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유용한 시그널입니다. 매수 시그널이죠. 이렇게 짧은 차트의 세 가지 중요 주지표, 이건 주지표들입니다. 주지표들을 받고 이것을 볼 때 최소한 월요일장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긴 차트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SNS텍 장대 거래량이 나온 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강세장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세장인데요. 이게 정말 더 갈지는, 이것도 고점에서 그 일봉이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NC소프트 이것도 비슷한 패턴이긴 한데요. SNS텍이 전 고점이 화면상에 없었던 반면 NC소프트는 바로 전 고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그것에 근접해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강세장입니다. 강보합반도 강하죠. 대한금속 고점을 향해 날고 있습니다. 강보합입니다. 이건 강보합. 왜냐하면 전 고점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즉 물량이 매도 급물량, 급매 물량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점 상승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대한금속은 강보합 정도로 정리합니다. 다음은 10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다 지표 분석인데요. 어떤 것은 보조 지표이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특수 지표이기도 하고요. 이런 주로 주지표는 아니고 주로 보조 지표, 특수 지표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것인데 뭐냐면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보조지표나 또는 특수지표들은 사실상 기본 차트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방향성을 또는 그 강도를 거의 벗어나지 못합니다.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를 들면 SNS 택을 보시면 강세장인데요. 기본 차트에서 보는 것입니다. 기본 차트에서 뭐 주지표 세 가지만 가지고, 그러니까 거래량, 이평선, 일봉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 추정한 그 차트 그 강도는 강세장인데 SNS 택, 파라볼릭 4나 이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DMA 3전, 소나 50주 신고가 추정, 역시계곡선, PNF, OBV, 차이킹 오실레이터 이런 것들에 나오는 그 진단과 거의 같습니다. 물론 똑같진 않습니다. 근데 거의 같고요. 대개 결론은 맨 처음에 이랬던 기본 차트에서 나왔던 그 방향성과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표 분석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은 바꿀 수 없다. 물론 작은 흐름들은 조금씩 챙겨가면서 그러니까 그 진단들을 바꿔나갈 수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 지표, 기본 주지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보조 지표나 특수 지표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은 지우고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나온 것은 가격 지표에 나온 거기 때문에 가격 지표들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라 시스템인데요. 파라볼릭 4와 ADX를 봅니다. ADX가 꺾였죠, 아래로. 그래서 이것은 보합입니다. 대한금속 현재 보합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강보합이죠. 네, 다음 SNS텍, 이것은 네, NC소프트, 네, 이것도 보합입니다. 보합. 정리하면 SNS텍 강세장, NC소프트 강보합, 대한금속 강보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도 바뀌었죠. 뭘 바뀌었느냐, 대한금속은 원래 강보합이었고 NC소프트가 강세장에서 강보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좀 부수적인, 좀 그 세부적인 이런 흐름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았던 일봉, 이평선, 거래량 이것을 따지지 않고, 이걸 주로 볼 때 NC소프트는 어쨌든 변했습니다. 원래 강대장이었는데 강보합으로. 이 정도의 흐름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리고 MACD를 같이 봅니다. 첫 번째 SNS텍을 봅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는 오늘 상한선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SNS텍의 MACD도 오늘 매수 시그널을 냈습니다. 다음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역시 이것도 강보합이고요, 이번엔. 그리고 살짝 올랐습니다. 뭐가? MACD가 그렇습니다.
대한금속 좀 다르죠. 대한금속의 볼린저 밴드는 아직 중심선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 상한선을 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보합. 조금 전에 보았던 NC소프트는 예, 다시 볼 텐데 우선 중심선을 넘는 것 뿐만 아니라 상한선을 돌파했죠. 이건 강세가 맞습니다. 강세. 강보합인지 강세인지는 조금 더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우고 이번에는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같이 봅니다. 네, 상승이죠. 근데 SNST 먼저 봅니다. 네, 강세장이고요. 네, 강세장입니다. NC소프트 이것도 강보합이 아니라 강세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강세 또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강보합했다가 강세였다가 강세했다가 또 강보합이고. 네, 다음 대한금속. 대한금속은 예, 보합입니다. 강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DEMA입니다. DEMA 가격지표 DEMA 그리고 MFI를 같이 봅니다. 첫 번째 SNS텍 SNS텍 MACD는 살짝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MFI 상승을 했습니다. 강세죠. NC소프트 MFI가 하락 중에 있고요. DMA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보합입니다. 보합. 강보합 정도가 맞겠습니다. 강보합. 강보합인지 강세인지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대한금속. 네, 이것은 보합이 되겠습니다. 보합, 강보합. 예. 다음 삼선전환도와 MACD입니다. 삼선전환도는 특수 차트입니다. 일단 SNS텍 예, 일단은 상승 시그널이죠. 그런데 이것이 MACD 상승입니다. 그래서 강세입니다. NC소프트 강세장, 아니 SNS텍이 강세장입니다. 그 다음 NC소프트 역시 강세고요. 예, 이것도 강세입니다. 강세장입니다. 강보합이 아니라 강세장. 대한금속 네, 상승하고 있는데 MACD도 상승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대한금속도 강세입니다. 원래 이건 강보합이죠. 이 종목은. 근데 여기서는 강세가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전접점은 크게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보합이 맞겠습니다. 네, 다음 소나마트릭스입니다. 소나마트릭스. 소나 목표 모멘텀 지표, 트릭스, 스트레 지표. 비교적 그 장기간 움직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우선 SNS텍부터 봅니다. SNS텍 예, 하락하고 있죠. 예, 하락입니다. SNS텍 하락이네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참고하고 넘어갑니다. NC소프트 마찬가지로 하락이고요. 대한금속은 이것만 매수 시그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본 것들과는 정반대 시그널인데요. 이런 지표들도 있다라고 보고 참고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다음은
52주 신고가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우선 NC소프트부터 봅니다. 아니 SNS텍부터 봅니다. 우선 월봉을 보겠습니다. 맞네요. 맞는 건 아니군요. 2019년 월봉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18년 11월달 이거 볼 수가 없네요.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월봉을 다시,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위에 윗꼬리가 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52 신고가를 깨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NC소프트는 52주 신고가를 넘지 못하고 있네 이것도. 그리고 대양금속도 5,200원. 이거는 역시 뭘 볼 필요가 없었네요. 여기 앞에 있는데 이것은 52 신고가가 아닙니다. 대한금속까지. 그러면 세 종목 다 52 신고가는 아닌 걸로 말을 바꾸면 추가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한, 또는 말을 바꾸면 아직까지 그 악성 매물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 예, 그 정도 정리합니다. 다 이평선 정비열인가인데요. 제가 아까 본 바에 의하면 52주 신고가는 아니고 이평선 정배열도 아닌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역시계곡선입니다. 특수지표죠. 역시계곡선. 네, 일단은 SNS부터 봅니다. 매수 시그널이고요. 강세죠. NC소프트 이것은 매수 보류입니다. 매수 보류. 그렇다면 이것은 강보합이 맞겠습니다. 강보합이. 대양금속, 네, 이것도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 전환입니다. 매도 전환. 그래서 좀 전반적 흐름은 약세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개의 프레임을 봤고요. 마지막 두 가지 OBV 트라이킹 오실레이터와 PNF 차트입니다. 우선 OBV와 CO를 보겠습니다. 거래량 지표 OBV. 다음 트라이킹 오실레이터 모멘텀 지표 트라이킹 오실레이터. 우선 SNS텍을 봅니다. 네, 강세죠. 이것도 강세입니다. 강보합은 아니고,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이건 일봉을 봐야 하는데 주봉을 봤습니다. OBV와 CO, 예, SNS텍 강세죠. NC소프트도 강세입니다. 강보합이라고 때를 쓰면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강세입니다. 대한금속 이것도 강보합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9개 프레임을 봤고요. 마지막 프레임 PNF입니다. 예, PNF 우리는 여기서 목표가를 구합니다. 13,200원. NC소프트 595,000원. 대양금속 대양금속 만원.
이렇게 목표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10개의 프레임을 모두 다 봤습니다. 결론은 SNS텍은 강세장, NC소프트도 강세장, 그리고 대한금속은 강보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멘트를 위해서 재무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SNS텍, 네, 적정가입니다. NC소프트 오버슈팅의 느낌이 있고요. 대한금속도 오버슈팅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SNS텍 13,200원 목표가의 강세장의 적정가입니다. NC소프트 목표가 59만 5천원의 강세장이고 고평가, 오버슈팅의 느낌이 있습니다. 고평가 됐다고도 하겠습니다. 대한금속 목표가 만원이고요. 강보합장이고 이건 역시 오버슈팅, 즉 고평가된 느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보고 드리는 말씀 중에 뭐 고평가, 저평가, 적정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고평가라고 해서 오르지 못하는 법은 없고 저평가라고 해서 많이 오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식에서는 가는 놈이 더 갑니다. 즉 고평가를 하더라도 가는 종목이라면 더 갑니다. 저평가라고 더 많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평가라고 해서 더 프리미엄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은 달라지죠. 고평가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저평가라고 하면 오를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분석은 확률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입니다. 특히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다 했습니다.